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미디엄쌤의 내용법 이미디엄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엄마들의 고민이 더 늘어만 가는 요즘인데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도 걱정, 집에 있어도 걱정이신 분들께 영어 교육 관련해서 속 시원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엄마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고민은 늘 있어 왔죠. 예전 우리 어렸을 때는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못 시켰다면 요즘은 어떤가요? 정보는 아주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엄마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영어를 가르쳐 오다 보니까 학생을 딱 보면 이 학생은 영어를 잘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데요. 아무튼 대부분의 엄마들은 스스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문의하고 또 고려하고 선택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엄마들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닌데,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영어 관련 책이나 학습, 미디어 등의 꾸준한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어디까지나 양육과 교육은 케바케, 부모의 선택이니까요. 어쨌든 실제로 제 경험상 영어 학습은 매일 10분씩, 30분씩, 50분씩, 1시간씩 이렇게 꾸준히만으로는 잘 되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영어 공부는 이런 쭉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번 현재 시제가 이해되면 그런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노출에 의해서 익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제, 또 다른 문법, 또 다른 표현, 단어, 이런 문장 그런 것들로 또 상승을 한번 하고, 그래서 또 익히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심리적인 성취감을 통해서 스스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점점 더 생기고 영어 공부가 재미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영어 공부는 당연히 무조건 시켜야 되죠. 영어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주는, 그리고 반드시 집중해서 제대로 영어 문법을 학습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 시작이 현재 시제의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제 전자책과 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가 먼저 이해가 돼야지 다른 것들도 줄줄이 줄사탕으로 따라와요. 혹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학생분들의 문법 상태는 안녕하신가요? 사실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영어 학습이나 그리고 어른들의 영어 학습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쳐 오면서 문법이 강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아무튼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시제를 익혀야 할, 영어 공부를 해야 할 그 시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기를 엄마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나는 잘 못하는 영어지만 내 아이만큼은 꼭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엄마들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저 꾸준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아주 어린 유아들에게도 영어 과외 시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고액의 영어 전집, 영어 유치원, 어학원 과외, 내신 학원 이런 코스로 영어 사교육에 끝없이 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앞서 말했다시피 영어는 한 방이 필요해요. 큰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에 의해서 재미와 감으로만 했던 그런 영어 공부를 한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영어가 싫어지는 시기가 와요. 물론 계속해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바로 영문법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는데, 재미로, 감으로, 대충 뉘앙스로,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고 알아듣고 했는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한국말로 된 문법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문법 문제풀이가 지겹고 실수해서 틀리는 것도 있고 자존심 상하고 등등의 이유로 영유부터 꾸준히 어학원 다니면서 영어에 노출됐던 아이들이 영문법의 문턱에서, 한국식 영문법의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엄마들은 또 영문법 다 잡는 과외를 시키거나 학원에서 하는 방학 특강을 하거나 인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시기에 아이가 영문법을 그저 힘들고 어려운 거로만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영어가 점점 더 싫어지고 하기 싫어지고 그냥 영어가 싫은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엄마는 본인이 아이 영어 교육에 투자했던 모든 시간과 돈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더 잘 가르치는, 더 실력 있고 유능한 선생님을 찾는데 계속해서 힘을 쏟죠. 뭐 이 학원도 보내보고 저 학원도 보내보고 저 선생님도 붙여보고 이 선생님도 붙여보고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사교육 있는 거는 내가 다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라고 해요. 부자들이 돈 쓰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가성비, 고효율 이런 단어를 참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서 사교육을 시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성비 버전으로요. 일단 영어 교육은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노출 시기와 문법을 다잡는 시기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법이 약하다고 하죠. 늘 기초 문법부터 해야 된다고 해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분들까지 다 항상 문법이 약해서 그놈의 기초 문법부터 다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법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은 과연 영어 사교육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요? 학습지도 했었겠고, 과외도 했었겠고, 학원도 다녔었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도 기초가 부족하다고 해요. 앞서 언급했던 그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서 사교육 시장에 삑만 뜯긴 거죠. 각설하고 제가 생각하는 영어 문법의 기초는 Grammar News 베이직 책 한 권이면 다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를 다 Grammar News랑 뭐 Reading Explorer 같은 리딩 책들로 다 바꿔버리고 싶은데 뭐 어쨌든 그리고 문법을 공부하는 시기는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빨라도 보통의 여학생들일 경우에는 한 3, 4학년쯤 그리고 남학생은 4, 5학년쯤 뭐 보통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이유로 남자애들이 좀 더 느려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죠.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야 IQ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뇌 발달도 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적절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 영어에 특화되어 있어서 영어 영재다 이런 아이들을 제외하고예요. 그래서 10세 이전에는 그저 영어 단어나 짧은 문장 뭐 이런 실생활에서 알려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말하게 하는 놀이 같은 학습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엄마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어 노출이에요. 그래서 이 노출 시기에 많은 엄마들은 영어 전집, 뭐 학습지, 패드, 영유 과외, 뭐 학원 이런 걸 통해서 뭐 시키려고 하시는데요. 그 선택이 만약에 돈이 많이 든다. 좀 과하게 많이 든다 하면 저는 무조건 추천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도 아이가 이제 올해 5살인데 돌진하고 말 배울 때부터 뭐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계속 영어로 했었고 그리고 단어 같은 것들도 한국말로 알려줄 때 영어도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 매일 한국말을 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그냥 내가 생각날 때마다 뭐 게을러서 저도 안 할 때도 있고요. 너무 at least 뭐 정말 최저로 안 한다 해도 하루에 뭐 10문장 이상은 영어로 들려주고 내가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우리 아이가 듣든 말든 따라 하든 말든 저는 그냥 혼자 말해요. 그래서 뭐 어쩔 때 따라하면 몇 번 더 반복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단 집에서 엄마들이 직접 해줄 수 있는 노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일단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들지 않는 뭐 비교적 저렴한 학습지나 패드, 뭐 유튜브, 영어책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것들도 다 영어 노출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안에서 양이 중요한 거지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계속 영어의 그 보따리의 양을 자꾸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뭐 어떤 추천하는 자료나 뭐 추천하는 뭐 영어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게 딱히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돈 많이 안 드는 거 그리고 영어의 양을 많이 늘려줄 수 있는 거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런 노출 시기에도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고 문법 정리를 하는데도 또 돈을 지불해야 되는 엄마들이 참 많지만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영어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했고 가르쳐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비춰볼 때 그래요. 그래서 간혹가다 지역만 카페나 뭐 이런데 우리 아이 영어 교육 관련해서 혹은 스터디원 모집한다고 뭐 영어 관련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이나 뭐 그런 글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제가 그런 글들을 볼 때면 물론 프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떠올라요. 그래서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럴마인 유지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내용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애쓴다. 거기까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영어를 가르쳤던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참 많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비로소 어딜 가도 뭐 영어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뭐 수준에 올라간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영포자였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까 영어 마스터했다. 그러니까 내 노하우를 사가라. 내가 우리 아이 이렇게 해보니까 이 정도로 잘하더라. 엄마표 영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그 방법이나 노하우를 또 본인에게 접목시켜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접어버릴 수도 있고 뭐 중도 포기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영어 교육에 영어 공부에 허튼 돈 쓰지 마시라는 거고요. 영어 노출 시기부터 돈을 많이 썼던 엄마들을 타깃으로 삼는 뭐 영어 문법 관련 프로그램들의 종류는 진짜 다양하고 그리고 또 뭐 영어 문법 잡아준다는 대기업형 학원도 있고 인강도 있고 동네 학원 뭐 영어 과외 선생님들도 정말 우리 주변에 많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 안에서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정 위하는 게 무언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이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를 좋아하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왕이면 저는 제 구독자님들이랑 뭐 학생분들이 아이가 있다면 영어 노출을 같이 하고 뭐 함께 하면서 같이 영어 공부도 하고 뭐 문법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영상을 제작해서 뭐 영어 표현이라든가 리딩 지문이라든가 특정 공인인증 시험 같은 거 뭐 이런 것까지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까지 같이 점점 발전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리암쌤의 내용법 하세요. 바이바이.